VIP 동물의료센터에는 이미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나는 수의사다. 노원점 원장 조서현 수의사입니다. 저는 성북점 외과과장 안승엽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수의사분들이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나는 수의사다에서 드디어 마침내 외과 특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외과 특집입니다. 야, 오래 기다렸어요. 언제 맞아요. 연락 오나 했습니다. 맞아요. 계속 내과만 했잖아요. 네,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몇 이제야, 회째 예. 네, 지금. 우리 안승엽 과장님은 이제 외과 수의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수의사 면허 받은 게 2012년이니까 좀 세봤어요. 그래서 네. 8년 하고 올해가 이제 9년 차더라고요. 9년 차. 예, 원장님은 저도 9년 차죠.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예. 오른쪽.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앞서서 수술 횟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어서 네. 저도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가 세보고 오셨어요? 예,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어. 세봤는데 벌써 대략적으로 한 1,500개? 1,500? 예, 1,500건 정도 수술을 했더라고요. 벌써. 저는 안 세봤는데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기도 네. 하고, 예, 어쨌든 반려동물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에 필수적으로 좀 수반되어야 되는 작업이 이제 마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마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전신 마취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큰 수술은 사실 해야죠. 사람이랑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는 전신 마취를 하는 그 빈도 자체는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좀 가벼운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본인의 의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그런 수술들은 조금이라도 그게 위험성이 있으면 사실은 다 전신 마취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케일링.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사람은 치과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주는 동안 아파도 좀 참으세요. 하고 계세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켜서 따라주시는데 우리 동물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신 마취를 수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수술은 아니지만 우리 CT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MRI 촬영 이런 경우에도 전신 마취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는 케이스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다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신 마취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렇죠. 예. 특히 노령견들이나 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정말 그 병을 치료하려다가 마취 때문에 큰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마취에 대한 사고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노령견이라든가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평가 방법도 훨씬 다양해졌고 그런 환자들을 마취하기 전에 혹은 수술하기 전에 적합한 어떤 마취 스텝과 마취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많이들 배려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환자들을 정확히 평가해서 많은 스텝과 그리고 마취 모니터링 장비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마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마취가 좀 위험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간단한 피부 쪽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한다고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경우는 네. 제가 봐도 사실 되게 불안할 것 같은 막 17살 이런 친구들이 피부에 뭐가 나는데 피가 줄줄 나고 하면은 떼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술할 때는 다행히 아이가 좀 잘 보정만 해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애들은 가벼운 진정제를 주고 국소 마취를 하고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복 수술은 국소 마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취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취를 전문적으로 마취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스텝도 필요하고 또 이제 마취 기계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고가의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모든 병원들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VIP 동물의료센터에는 이미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마취 프로토콜도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심장 그렇죠. 질환이 있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약물을 선택하는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프로토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한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무래도 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전부 다 그럼 전신 마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렇죠. 시술이라든가 저희가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못 움직이게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한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가 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저희들은 마취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취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마취가 풀리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취 중에 환자가 벌떡 일어났던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VIP 동물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환자들을 이제 호흡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호흡 마취다 보니까 수술 중에 사실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취가 잘 도입이 안 되는 경우는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량을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가 잘 도입이 안 돼서 정량 이상의 어떤 약물을 써서 이제 도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호흡 마취는 정말 마취 중에 깨는 경우는 그쵸? 네. 흔치 않죠. 근데 예전에 이제 주사 마취로 마취를 했을 때는 네. 특히 이제 중성화 그렇죠. 남자애들 중성화애들 예. 할 때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갑자기 애들 벌떡 움직여가지고 곤란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호흡 마취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깨기 전에 약간 사인이 와요. 네. 예, 스스로 이제 숨이 좀 가빠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취 농도를 다시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취하면서 깨게 되는 경우는 호흡 마취 중에는 크게 거의 사실 그렇죠. 걱정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호흡수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깨기 전에 벌써 애기 상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마취 농도를 조금 올려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취가 깨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섬세하게 조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